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도, 밀도, 압력, 파스칼의 원리와 부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주 2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 공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주 3회 하여도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회분을 길게 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길면 집중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1회분은 15분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회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1000명까지는 멀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조금씩 주문해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개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은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자연과 결혼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문이 들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17에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준값과의 차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값입니다. 우리는 물체를 만졌을 때 차다, 뜨겁다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이것은 자기와 그 물체의 열적 표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형용사입니다. 그 물체의 열적 표현 상태를 표시하는 데는 온도라는 말을 씁니다. 섭씨는 1기압에서 물의 빈점이 0도씨이고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인 것을 갖다가 흥분한 온도 구분입니다. 화씨는 어는 점이 32도 F, 그다음에 끓는 점이 180 플러스 32도 F를 해서 180등분한 온도 구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죠. 예,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정확히 마이너스 273.15도씨 0도로 기준한 겁니다. 켈빈 온도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 460도 F를 0도로 기준한 건 랭킨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예,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절대 온도는요, 색온도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 400K 같은가 6500K, 4000K죠. 4000K 같은가 6500K를 하는데요. 4000K가 주백색이라고 합니다. 예, 형광등 온도 할 때 주백색 정도 되고요. 6500K가 주광색입니다.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형광등이죠. 예, 그래서 절대 온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시에서도 온도에 적용하는 단위입니다. 기체는 온도에 따라 예민하게 밀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현에서는 설계시의 공기는 2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도씨. 물리학의 법칙에서는 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해오던 것에 익숙해서 새로운 것보다는 해오던 습관대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온도의 SI 단위가 켈빈 온도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기온의 경우 여전히 섭씨 온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또 화씨 온도를 많이 쓰죠. 그게 습관대로 계속 써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온도와 온도의 관계식인데요. 예, 아까 사전에 설명한다고 했죠. 예. 온도가 화씨로 표현할 때는 랭킨 온도에 따라 마이너스 459.67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 플러스 459.67이 되겠죠. 섭씨 온도는요, 절대 온도, 켈빈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273.5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15도죠. 그렇기 때문에, 켈빈 온도 0은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섭씨하고 화씨 온도에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가끔씩 이 환산해서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켈빈 온도 같은 경우 많이 환산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점은요,
온도는 아무리 낮아도 273.15도씨 이하로는 못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제로가 켈빈 온도 제로가 273 마이너스 273.0도가 207 마이너스 273.15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15도씨 이하로는 못 내립니다. 다음은 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밀도의 정의를 내려보면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질량. 그래서 단위 최적당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로 하면은 MKS로 하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에요. 킬로그램 미터의 삼승인데 그걸 그램 퍼 세제곱미터도 씁니다. 예. 그래서 관계식은요. 이렇게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로우는 V분의 W인데 RT분의 PM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R은 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퍼 몰 K입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절대 온도 K고요. 예. 이렇게 관계식을 쓸 때는요, 단위도 함께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지 맞습니다. 특히 상수와 따라 붙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R의 값이 단위 따라 달라집니다. ATM일 때는 0.08이지만은 SI 단위로 하면은 8.314 줄 퍼 몰 K가 됩니다. 이때 T는 파스칼이 되었고 V는 미터의 삼승이 되죠. PV는 NRT, 여기서 V는 이 식에서는 저기 리터입니다. 예, 리터. 리터인데 여기는 이제 미터의 삼승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질의 밀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이죠. 예, 물 같은 경우 사도에 있을 때가 가장 밀도가 높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아도 낮고 그보다 온도가 낮아도 밀도가 낮아집니다. 물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쉽게 보면은. 그래서 물의 상태가 기체가 아니라는 의심이 있지만 다른 액체들은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예. 그게 통상적인 얘기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과학실 청소관리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철에 실험약품들이 동파가 날까봐 백열 등을 약품 보관대를 향한 24시간 켜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전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수도만 얼지 않게 하면 되었을 것을 하마터면 화재가 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기체의 대표적인 공기의 경우 이상기체 상태변이 잘 맞는 편이지만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말에 이상기체가 아이디얼 가스죠.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가 아니므로 실측을 통해서 물질별로 온도 및 압력에 따른 밀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학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다양한 보정 개수를 사용해서 적용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측을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데이터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압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유체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입니다. 단위 면적당.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을 표현하면 단위 면적 때문에 P는 A분의 F가 되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게 압력의 단위거든요. 기본 단위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힘이죠. 그다음에 면적이 메타의 자승이죠. 또 다른 식으로 하면은 T는 감마 H로 표현을 합니다.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보면요. 1기압은 76cm HG가 수은주입니다. 수은주. 그다음에 10.332m H2O. 예, 이거 이때는 미터예요. 메타. 10.332 1기압은 10.332m H2O. 수두죠, 수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14.7 PSI라고 합니다. 그래서 PSI는 여기 보는 파운드 포스 퍼 인치의 자석의 P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중력 단위로 하면은 1.0332 kg 포스 퍼 센티미터의 자승.
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파스칼로 표현하면요, 101.325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고요. 밀리바로 표현하면 1013.25 밀리바입니다. 이때는 미터가 아니고 밀리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1기압을 이렇게 여러 단위로 환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HG는 아까 수이라고 했죠. H2O는 아쿠아라고 해서 저기 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AQ라고도 많이 합니다. 압력 단위에서. 예. 그래서 파스칼은 PA는 파스칼로 있고요. 1바와 킬로파스칼의 관계는 이것입니다. 1바는 0.1 메가파스칼입니다. 정확하게. 예. 한편 감마는 로지죠. 로지. 밀도하고 중력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9.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력의 구분은요, 게이지 압력도 있고 절대 압력이 있어요.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비해서 실제 계기값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빼준 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절대 압력은 대기압을 플러스 해주는 게 게이지압에다 대기압을 플러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보통 절대 압력을 안 씁니다. 보통 게이지 압력을 많이 쓰죠. 예. 압력의 기본자는 파스칼입니다. 근데 1파스칼이요. 인간이 느끼기 아주 어려운 값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기 쉬운 다양한 형태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타이어 공합 PSI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는 혈압계는 미리미리 HG로 많이 씁니다. 우리 혈압 잴 때 그렇게 쓰죠. 수압은 킬로그램 포스퍼 센티미터 줄 사용하다 요즘은 메가파스칼로 많이 바뀌었죠. 이건 중력 단위고 이것은 절대 압력 단위입니다. 예. 이제 절대 압력 단위라기보다 저기 SI 단위죠. 메가파스칼은 SI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퍼 센티미터 수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은 10kg 포스퍼 센티미터 10m per H2O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태풍이 불어올 때 중심 기압이 978 헥토파스칼이라는 예보를 많이 듣게 되죠. 표준 대기압과 비교해보면요, 표준 대기압 1기압을 파스칼로 환산해보면요, 101.325 킬로파스칼이고, 헥토파스칼로 하면 1013.25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풍은 표준 대기압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열대 대기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또 펌프에서는 양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100m 등을 표현하는데 송풍기는 1000파스칼이나 100mm AQ로 많이 표현합니다. mm AQ가 중력 단위죠. 예, 파스칼은 절대 단위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요. 1kg per cm를 자승을 갖다가 0.1 메가파스칼로 쓰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P는 감마 H라고 했죠. 그리고 감마는 로지입니다. 로지인데 이 G값이 9.8이잖아요. 보통 지금 9.8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면 1kg 퍼스는 0.098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학에서는 대충 약간씩 할증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 0.098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1kg 포스퍼 센티미터에서 0.1메가파스칼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압력은 에너지입니다. 압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후술하겠지만요,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압력 에너지로 에너지 함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파스칼의 원리 보면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숨을 가면요, 이 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 면적이 틀리죠. 예, 면적이 틀리죠. 이 압력으로 하면은 큰 압력이 되겠습니다. 예, 압력으로 누르면요. 그래서 1패드 용기의 단기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유체의 압력은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유압장치의 원리로 마치 도르래처럼 기선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리게 해주는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재현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적은 힘으로도, 적은 무게로도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훨씬, 힘은 커지죠. 여기서 면적이 같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요, 앞면 갔다 올 때 A1이 작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힘도 작죠? 작은 힘으로 밀 수 있으면 A2가 크잖아요. 이 면적이. 여기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크기 때문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힘도 커지는 겁니다. 유압장치,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쓰면서 그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힘으로 밀어줘서 큰 힘을 내는 게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장은 이제 부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체 속의 정지에 있는 물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반대, 유체 속입니다. 유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 즉 물체를 위로 뜨게 만드는 힘을 받습니다. 어떤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다면 그 물체는 가라앉고요. 반대로 부력이 무게보다 크다면 그 물체는 물에 뜹니다. 예. 쇠젓가락은 물에 가라앉지만 나무젓가락은 물에 뜨는 이유는 젓가락의 경우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고 나무젓가락은 중력보다 부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로 만든 배가 뜨는 이유는 물의 증기는 부피를 크게 설리했기 때문에 배의 무게보다 더 큰 부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 중에서 물을 지상 높은 곳으로 배관을 따라 이송하려면 배관 속에 마찰 손실과 낙차를 고려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수중에서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만약 지하 10m에서 지하 1m 물을 이송한다면요. 지상에서보다 더 낮은 동력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이 공기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 6층에서 지상 50층까지 높이 차가 200m가 발생하더라도요. 송풍기 동력을 계산할 때 높이 차이에 대한 낙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공기의 부력이 낙차를 상쇄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을 이송한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200m 높이에요. 근데 공기 속에서 공기를 이송하기 때문에 공기의 부력이 작용해서 낙차를 상쇄할 만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에서는 그 높이가 높더라도 낙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력의 발견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해보라 했더니요. 우리가 예전에 듣기로는 유레카라는 얘기도 들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대 문명에서는 부력은 경험적 사실로만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는데 고대 이전에 탈레스 피타고라스 시기에 철학자들은 물질의 본질도 논했지만 부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연구가 안 됐고요. 이제 부력의 발견은요, 아르키메데스가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87년에서 212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합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요, 부유하는 물체에 관하여 라는 이 논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도 문헌은 아르키메데스가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유체 속에 잠기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체 속의 물체는 그 물체가 배제한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에 의해 밀려 올라가는 작용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왕관 속에 금을 순도를 확인해서 욕조 속에서 넣어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란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거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정설을 받아들였고 이후 학자들이 이를 이제 증명하고 확정을 했죠. 그런 얘기했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부력의 역사적 발견은 보면은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유레카 왕관으로 부력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문학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레오나 일러들이 유체역학을 정립하면서 사실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현 계산미의 시뮬레이션 강좌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온도, 밀도, 압력, 파스칼의 원리, 부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재현 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빠른 진도를 위해서 주 2회에서 주 3회로 방송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채널 유지하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